오케이. 마지막 5일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식당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점심 어떨까?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날이라서 더 좋을까? 더 안 좋을까? 평범할까?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아침에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시사차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뭐 점심 식사 끝나고 이제 바로 막 아마 해체를 하시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이 입추가 이제 또 지나서 살짝은 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과 3장과 4장을 이제 잘 다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5장과 6장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됐고 이제 5장에서 왜 드디어 이제 문장 수준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먼저 살짝 상의를 드렸는데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인 튜닝을 이제 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살펴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은 어제 미리 보신 대로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잘 선택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잘 해서 먹여주면은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되는데, 네, 이 파인 튜닝을 이제 우리가 뭐 이거저거 이제 많이 그 하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살펴볼 텐데 결과를 끝까지 보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파인 튜닝 돌렸더니 10시간 뒤에 끝나. 뭐 약간 이런 식이라서 이제 현재 GPU에서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준수한 수준의 GPU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데이터 센터급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하실 때는 좀 준수한 수준의 CPU 뭐 이렇게 뭐한 2, 300만 원대의 어떤 그런 이제 CPU들이 이제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인 시간 내에서 됩니다. 다만 이제 연산 자체가 그 느린 거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일단 이게 돌아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의 이제 GPU에서 하셔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기계 번역의 맥락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형 자체가 현재 GPT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이제 근본적인 알고리즘인데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기계 번역의 맥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명칭은 기계 번역과 같은 응용에서 모델이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뉘는 것에 착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진정으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 번역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잘 납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이 어째서 우리의 이전에 임베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극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게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배랑 배 이런 것들이 표기는 같은데 번역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르게 돼야 되겠죠. 얘는 이제 뭐 쉽, 뭐 이런 것이 이제 돼야 되고, 얘는 이제 뭐 페어,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제 배는 뭐 스토맥, 뭐 이렇게 그 번역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은 이제 표기를 이제 가졌으니까는 임베딩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같은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될 테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와 맥락에 따라서 뭔가 벡터에 대한 조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이 벡터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전에 여자 더하기 오빠 빼기 남자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언니가 이제 되는가 그런 점으로 이제 살펴봤었죠. 여자에서
오빠를 이제 더했는데 남자를 빼니까 이제 언니가 되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벡터들 간에 뭔가 그 더하는 것이 그런 이제 조정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시도는 있었죠. 그 닥투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닥투백은 문서 전체를 통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반영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이제 그런 뉘앙스를 반영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결국은 이제 현재 기계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현재 이르렀다.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5일차 노트북을 잘 선택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커널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상당한 이해를 이제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사용한 거는 어제 이제 전처리의 효과를 잠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했고 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텐서플로우 2 커널을 이제 선택을 하고 늘 하는 것처럼 숟가락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4일차에 뭐 첫 번째 시작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이제 상관없고 또 막 그 생각해 보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뭐 로그 레벨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케라스 이제 다시 살려놓고요. 그래서 셀을 이제 복사하고 5일차 노트북에다가 붙여넣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5일차의 이제 우리의 맥락은 이제 그 기계 번역의 이제 사례의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2014년이고요. RNN 기반의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이걸로부터 우리의 이제 논의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석하게도 이제 교재에는 이제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열심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RNN 인코더와 이 디코더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까지 이제 모형하고 어떤 점이 이제 다른가 그런 점은 결국 이제 만들어 보면서 한번 이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이 일단은 크게 두 개입니다. 원문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위에서 이제 케라스를 임포트를 했지만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등을 이제 대비해서 레이어즈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문은 이제 케라스 이제 인풋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의 이제 최대 길이로 시퀀스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죠? 요 시퀀스 이제 길이를 당시에는 그렇게 긴 문장을 상대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 정도 시퀀서 길이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원문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명칭을 여기서는 이제 명칭 자체는 그 로마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source sequenc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문에 대해서 번역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번역을 이제 타겟 시퀀스라고 이렇게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이제 구성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RNN 이제 인코더와 이제 디코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만드신 부분이 요 이제 원문을 x1, x2부터 이제 임의의 xs라고 이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문장을 이제 y1부터 이제 yt라고 이제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원문의 이제 길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죠? 아니 이제 물음표로 할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do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예시를 이제 왜 드는가 하면은 이게 이 원문하고 번역문들은 시퀀스의 길이가 서로 당연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이 번역문의 시퀀스의 길이랑 원문의 시퀀스의 길이는 당연한 이유로 이게 일치한다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단어가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나마 이거는 좀 비슷한 편이죠. 어순만 조금 다르고 비슷한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조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물음표에 대해서 따로 문법적으로 그 처리를 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미가 좀 그 달라지고 그 성조가 좀 달라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랑한다랑 사랑하니 이렇게 이제 다르니까 이렇게 어미로 이제 달라지는데 그 영어에서는 이게 you love me 하면 맞춤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do you 하면은 이게 물어보는 방식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do로 시작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미에서 그 뉘앙스가 이제 바뀜으로써 이제 되니까 상당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원문하고 1대1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매핑을 해서는 이 번역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원문의 의미를 추출하는 인코더를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인코더가 랭귀지 모델 기반이어야 돼요. 즉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해니랑 나는 너를 사랑하니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코더 부분이 순서를 이제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 신경망 자체에서는 순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예전에 이론이 이제 재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원래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에 거쳐서 개발이 이제 됐는데 그 기계 번역에서 이제 재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론이 이제 묻혀져 있었어요. 약간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묻혀져 있었던 이제 이론인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발굴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요런 이제 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핵심적으로 시퀀스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XT를 현재 입력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요 XT가 이제 현재 입력이고, 그러면 이제 현재 입력이 요 신경망에서 현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입력이 신경망을 거쳐서 뭔가 현재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재 상태가 현재 출력을 발생해요. 만약 여기까지다 하면은 요거는 그냥 그 댄스 아니면 이제 플리 커넥티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하고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원래의 그 신경망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이 과거의 입력을 xt-1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과거의 입력에 영향을 받은 그 상태가 있죠. 과거 상태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출력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태가 현재 입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상태와의 관계성도 모종의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과거와 현재 상태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오늘까지의 이제 논의를 이제 하려면 어제까지의 논의의 상태가 이제 잘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단어 수준의 단계 어떤 한계점을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은 잘 아시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시면은 오늘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즉 어제의 상태가 오늘의 상태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과 실제로 실습하시는 경험들이 오늘의 상태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근데 오늘 얘기만을 독립적으로 딱 빼놓고 보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상태가 오늘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오늘 새롭게 드리는 내용도 동시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어제까지의 그런 얘기가 오늘의 그 얘기에 합쳐져서 드디어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입력과 현재 출력의 이제 관계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뭐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꼭 과거라기보다는 이제 직전에 이제 입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연은 순차적이잖아요. 나는 너를 그다음 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새롭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으면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랬어. 이제 이 RNN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요 각각의 입력들이 요 인코더한테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그 RNN 기반의 인코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원문하고 이제 번역이 이제 있는데, 둘 다 임베딩으로 일단 무조건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X1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이제 임베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풋 디멘전은 요거는 이제 어휘에 이제 수가 돼야 되겠죠. 어휘 수. 아웃풋 디멘전은 100이나 뭐 200이나 적당한 것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이제 100으로 해서 이제 X1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X2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번역문도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임베딩이 이제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의 길이를 또 정하고 이제 어휘수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어휘수를 이제 적당히 한 5,000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명칭도 소스 임베딩, 그리고 타겟 임베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 원문하고 번역을 각각 그 따로 임베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설령 어휘수를 동일하게 한다고 해도 한국어를 변환하는 임베딩하고 영어를 변환하는 임베딩을 같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따로따로 임베딩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수 시퀀스로 변환이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형태소 분리가 돼서 정수 시퀀스가 이제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이제 2014년에 당연해지는 것은 이런 그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해집니다.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서로 이제 매핑하는 방식은 이제 번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코더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코더는 이제 원문의 의도, 의도와 의미 같은 것을 추출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출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즈에서 이제 그 일단 심플 RN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80년대 오리지널 RNN입니다. 오리지널 RNN이고, 그러면 이제 이 X1하고 이제 그 C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들어가서 이제 뭐가 나오나 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프린트라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간 모형을 이제 좀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하고 이제 인풋이 이제 번역을 이제 두 개를 입력으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문하고 이제 번역을 두 개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이제 C라고 하고 이제 모델 서머리를 보는 것이 이제 중간에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번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 레이어 네임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림도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구성한 걸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소스 시퀀스와 이제 타겟 시퀀스를 이제 두 개로 입력을 받는데 아직 타겟 시퀀스에 대한 그 연결과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이 소스 시퀀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라고 할게요. 한국어. 한국어가 이제 뭐 20개짜리의 그 정서 시퀀스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제 각각이 임베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는 20개짜리가 이제 100차원짜리 이제 벡터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와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 임베딩을 하는데 이제 RNN 기반들은 요 순서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20개짜리가 이제 100개 이제 들어오는데 입력을 요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x가 x1, x2부터 x20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순서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튼을 해버리면은 이 순서를 이제 반영할 수가 없는데 요 RNN 기반들은 이 순서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현재 이제 입력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x 이미의 이제 t번째 입력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t번째 상태가 이제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상태가 기존에 이제 xt-1번에서 그 영향을 받은 이제 xt-1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실제로 현재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게 그 요런 그 잔상이 이제 남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의 이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의 상태가 있어야 현재 상태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의 상태가 있어야 현재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납득하시죠. 근데 이 상태와 입력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제 이제 내용을 납득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토시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억하시나요? 그건 저도 못해요. 제가 말했지만 그건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입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나의 그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 딥러닝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줘야 되지. 그 입력 자체를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기억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거를 기억했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상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RNN의 각각의 출력 자체는 이런 그 시퀀스를 받아서 기존의 이제 상태로부터의 영향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한 개로만은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한 그 천여 개 정도로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에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이 1024개짜리 이제 벡터로 그 바뀐 것이 이제 현재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요 이미 이제 그 RNN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옛날 거고 요게 이제 97년에는 LSTM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웬만하면 이제 LSTM이라고 하는 계층으로 쓰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TM으로 이제 잠깐 이제 바꿔보시면 그죠? 요게 이제 LSTM으로 이제 잘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STM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 뭐 차이점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2014년에는 또 LSTM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GRU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2014년에 RNN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제시하는 김에 그 LSTM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개선을 이제 해줬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GRU, LSTM 그리고 심플 RNN 것들은 이제 다 이제 RNN 이제 기반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RNN 인코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RNN 인코더가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이제 됐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그 디코더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문의 의미를 추출하고 인코더의 출력과 함께 번역문을 생성한다는 것을 그 지금 코파일럿이 한국어 문장을 잘 제시해 줬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바람직한 이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요 C를 H라고 좀 이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GRU를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요 리턴 시퀀스를 이제 같이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임 디코더 여기까지 이제 잘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인코더는 원문 X1을 이제 받는 거고요. 디코더는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대상 문장인 X2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원문과 번역문이 따로 놀게 됩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나, 너,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이 이제 있고 소스가 있고, 타겟 문장이 I love you 라고 하면 얘네들 간의 관계가 이제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나눠 사랑의 의미를 랭귀지 모델로 이제 그 하는 거고, I love you를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I love you 문장에 그 서로 간 단어 간의 관계만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이게 번역이 돼야 되면 사랑이라는 것과 러브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로 이제 매칭이 돼야 되고, 너는 you랑 나는 I랑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의미들끼리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인코더에서 추출한 원문의 의도와 의미 자체인 C를 요 디코더의 그 초기 상태로 이제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둘 간의 이제 관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해서 그 이 아웃풋을 일단 H로 잠깐 바꿔서 모델 서머리랑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실까요? 이게 그림에서 이제 뭐가 이제 달라졌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타겟 시퀀스 자체가 아까는 처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타겟 시퀀스가 이제 타겟 인베딩으로 이제 그 연결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디코더가 두 개 이제 입력을 이제 받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요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요 C를 받고 있어요. 그죠? C를 이제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타겟 인베딩에서 넘어온 이제 요런 그 인베딩 벡터들을 이제 받아서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인베딩에서 넘어온 거고, 요게 이제 C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받아서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을 내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코더가 지금 인코더는 1024개를 이제 내는데,
디코더는 이제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그 리턴 시퀀스라고 하는 설정을 참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개에 대해서 1024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인코더는 요 각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의 H1이 있으면 이 H1에 이제 T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요 상태는 기존에 T-1번, T-2번 요런 이제 상태들이 다 영향을 비춰서 결과적으로 그냥 마지막에 HT의 상태가 이제 내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각각 이제 천여 개가 지금 있는 거죠. 요 각각들은 기존의 상태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상태가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상태뿐만 아니고 그 처음부터 이제 각각의 단계별 상태를 다 좀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리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최종 상태뿐만 아니고 처음에 그 1부터 20까지의 시퀀스의 상태를 이제 모두 다 반환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구성하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번역문에 그 각각의 이제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출력층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는 그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되고 네임 이제 prediction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V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예측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H를 받아서 이 최종 출력 이제 Y를 이제 발생하도록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Y라고 이제 부르고 어, 우리 모형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한 것에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출력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20 바이 1024가 이제 나왔는데 이 프리딕션은 이제 요 각각의 20개에 대해서 어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y1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 yt까지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맞춰야 되냐면 y1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원인 y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y2가 주어졌을 때는 다음 단원인 y3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yt가 주어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y의 t 플러스 1번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데 이 시퀀스의 각 단어에 대해서 다음 단어에 대한 예측을 이제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예상했고 그래서 이제 이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시퀀스의 이제 길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이제 발생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이 y라고 하는 것은 그 어휘 중에 하나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5천여 개의 이제 어휘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알쏭달쏭 하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보면서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형은 이제 잘 구성을 이제 했으니까 이 모형 자체를 그 함수로 좀 그 정리를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NN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드 RNN 트랜스포머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안쪽으로 다 이제 집어 넣겠습니다.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 그 원문하고 번역이 혹시 그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그냥 이제 인풋을 이제 받는 걸로 이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원문하고 번역은 우리가 이제 모형한테 그 전달을 이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의 이제 구성 자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해서 바로 리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는 이제 요 아래쪽으로 좀 내리고요. 원문하고 번역은 우리가 이제 규정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에서 원문과 이제 번역을 다음과 같이 이제 넘기겠습니다. 어휘수는 이제 그 특정하게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머리가 잘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잘 연결이 됐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이제 동일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이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했는데 이거를 이제 훈련해 보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모형이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한 이제 모형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모의 입력 시퀀스를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요 우리가 이제 임의의 이제 어휘수가 이제 있는데 뭐 1부터 이제 어휘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퀀스 이제 길이만큼으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휘수가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시퀀스 길이가 20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즈가 뭐 32개 뭐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모의 원문 시퀀스 하나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냥 랜덤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 모종의 이제 이런 그 숫자들로 이제 시퀀스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의 번역 시퀀스도 이렇게 이제 생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만든 이제 모형이 그 우리의 이제 그 모의 원문 시퀀스와 이제 모의 번역 시퀀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개를 이제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이 이제 이런 형태의 입력과 출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